네, 2018년 3월 9일 모의고사입니다. 18번부터 똑같이 갈 겁니다.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 우리 다 알다시피 몇 번이었어요? 4번이었었죠. 신설 매장에 개업식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습니다. 그러면 어디 부분에 도대체 이 개업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개업식에 아닌 말 오세요라는 표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딘지 우리는 역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역시 편지 글입니다.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Dear Miss Cross에게 라고 나와 있어. We are excited. 우리는 뭐합니다? 매우 흥분됩니다. 뭐하게 되어서 흥분된다? 발표하게 되어서 흥분됩니다. The opening of the newest Sunshine Stationery Store. 자, 가장 새로운 선샤인 문구점의 개업을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어디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즉 R이라는 곳이겠죠? As you know, 당신이 알다시피 The Sunshine Stationery Store, Sunshine 문구점은 has long been, 오랫동안 업계의 표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산업의 표준이었습니다. 뭘 위한? For quality creative paper products of all kinds. 모든 종류의 quality 하면 품질이 좋은 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질 좋은 creative, 창의적인 종이 상품으로 업계의 기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we couldn't have picked. 해석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를 수밖에 없었단 말이지. 고를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더 나은 장소를 고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branch라는 표현 여러분 지점이란 뜻이죠. 원래 branch는 나뭇가지란 뜻이야 얘들아. 그치? 이 지점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Then the warm 뭐보다 이 따뜻하고 이 inviting city 반기는 그치? 이런 매력적인 도시 R이라는 도시보다 더 나은 곳을 고를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We are thrilled. 우리는 역시 흥분됩니다. To welcome you. 당신을 초대하게 돼서, 당신을 환영하게 되어서요. 뭐에? The grand opening of the R store on March 15th, 2018 하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이 글의 핵심, 키 센텐스가 아니었나. 그쵸? 우리는 뭐 한다? 너를 이 그랜드 오프닝에, 그랜드 오프닝 하면 아까 얘기했던 개업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업식에 초대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저 날짜에 열리는. The opening celebration은 그 개업식이라는 것은 will be 있을 거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자, 12시간에 재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We would love to show you. 우리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네요. 누가? Our store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맞아요? And 자, 그리고 우리는 바랍니다. 뭐 하기를 바래? 당신을 거기에서 15일 날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치?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펜은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치? 펜 들면서 주제문 정도는 체크 한번 해나가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입니다. One day, 어느 날, 나는 I caught a taxi. 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일하러 가기 위해서. When I got into the back seat, 내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 나는 saw, 우리 지각동사라는 말 알고 계시죠? 나는 보았습니다. A brand new cell phone, 신상 핸드폰이 뭐 하는 것을? 있는 것을 내 오른쪽에, 내 바로 옆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asked the driver, 나는 그 운전사에게 물어봤어요. Where did you drop off? 너는 어디에 내려주었니? The last person, 마지막 사람을. 그리고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그 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가리켰네요. 어떤 여자아이를. 어떤 여자아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소녀 맞네요. 여자아이를. 뭐하고 있는? Walking up the street.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가리켰다.
We drove to her. 우리는 그녀에게 걸어갔고요. 운전해 갔고요. I rolled down the window. 나는 뭐 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하면서? Yelling. 내가 해석할 때 뭐라고 그랬어?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제일 좋아. 분사 구문은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이구. 깜짝 놀랐네.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자, she was very thankful. 그녀는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그리고 by the look on her face.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죠. The look on her face. 그녀의 표정에서 라는 뜻이겠죠. I could tell.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tell이라는 표현을 무조건 말하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tell이라는 표현은 구별하다, 알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녀의 smile은, 그녀의 미소는 나를 웃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안쪽에 마음 깊은 곳에서 좋게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따로 문법적인 건 이야기 안 할게요. After she got the phone back. 그녀가 핸드폰을, 그 전화를 다시 돌려받은 후에 나는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그녀를 지나 걸어가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행운의 날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당연히 아이의 심경은 어땠을까? 정답 4번 pleased, 기쁜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나와 있는 선택지 여러분 해석 잘 해주셔야 됩니다. angry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이었어? 화난, bored, 지루한, scared, 무서워하는. 4번은 아까 기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neglectful 무슨 말이죠? 후회하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이제 지칭 추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 역시 이런 문제 유형도 하나의 스토리 지문이기 때문에, 이야기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만 해석해주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등장하는 인물은 많이 없을 거다. 기껏 많아봤자 선생님 봤던 지문 중에 가장 많은 등장인물 4명? 5명? 이 정도밖에 없었던 거. 4명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주어 누구 나와 있니? 세렌. 그치? S라는 친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시다. 이 사람은 try to do a pirouette. 어떤 피루엣을 하고 싶었나 보죠. 어디 앞에서? 그녀의 엄마 앞에서. 자, 주인공 딱 2명 나왔어요. 누구와? S와 S의 엄마. 딱 2명입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S의 엄마는 도와줬습니다. 그녀가 바닥에서 일어나도록. 누구였어? S였죠. 아래다가 써나가면서 반드시 문제 푸는 습관 하십시오.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에게 that이라고. She had to keep trying. 누가 이야기했겠니? 엄마가 S에게 이야기했습니다. S는 had to keep trying.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맞아요? keep ing 형태 보이시죠?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 해석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역시 S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S는 was almost in tears. 거의 울 뻔했습니다. She had been practicing very hard the past week. S는 연습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매우 열심히 지난주에. 하지만 그녀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S의 엄마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도 엄마입니다. had tried many times. 여러 번 시도를 했다. 뭐 하기 전에? 세레나이나이에 성공하기 전에. 정답은 바로 나오죠. 1번과 2번 선택지에서 S 하고 나왔단 말이야. 3번에 M 하고 나왔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3번 선택지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죠. 굳이 끝까지 우리가 이 글을 읽어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읽을 거다. 그녀는 너무 자주 넘어져서요. 엄마 이야기입니다. 지금. 엄마는 so 형부 that 보이시죠? 너무 자주 넘어져가지고 엄마는 삐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을요. 엄마입니다. 그리고 had to rest. 쉬어야 했습니다. for 3 months. 3개월 동안. 그쵸? Before she was allowed. 엄마가 허락되기 전에 뭐 하도록? 다시 춤추도록 허락되기 전에요. S는 놀랐습니다. S의 엄마는 was a famous ballerina. 유명한 발레리나였고요. 그리고 세레나에게 그녀의 엄마 헷갈리지 마십시오. 세레나의 엄마입니다. 그쵸? 세레나의 엄마는 had never fallen. 넘어진 적도 없었고. 그리고 made a mistake. 실수를 한 적도 없었단 말이지. 어디에서? In any of her performances. 그녀의 공연 동안에. 그녀는 엄마겠죠, 당연히. Listening to her mother made her realize. 자, 뭐 하는 것은? 그녀의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은 만들었다. 누가? 세레나가 뭐 하도록? 깨달도록. 맞습니까? 지금 S라고 써가지고 헷갈리지 마. 이거 사람 이름이라고 지금. 얘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쵸? 세레나가 깨달도록. 뭐를? She had to put in. 그녀는 뭐 해야 된다고? 역시 세레나겠죠? 그 세레나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뭐보다? 그녀가 지금까지 so far 해석 잘 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왓절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하는 것 혹은 동사하는 것 이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역시 정답은 3번으로 바로 지칭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21번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즉 글의 서두에서 맞아?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도입부에서 뭐에 대한 글인가, 글감에 대해서 먼저 잡아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필자의 주장이라고 하면 반드시 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딘가에는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을 찾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생각하니?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뭐에 근거하여서? Based on past failure. 과거의 실패를 기반으로 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get trapped. get pp의 형태도 역시 수동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게 되다. 됐습니까?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 갇히게 됩니다.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 그것은 뭐야? 그것은 과거의 실패들입니다. 그쵸? 과거의 실패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damn이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have failed, 실패한 적이 있다면, 특정한 분야에서 이전에 실패한 적이 있다면 when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anticipate, 예상합니다. What might happen, 무엇이 일어날지, 미래에. 그리고 그러므로 뭐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둔다 너를 어디에다가? 어제에 가둔다. 다시 과거의 실패에 가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와 있어? Do not base. 뭐라고요? 명령문. 뭐뭐 하지 마라. 얘들아, 명령문이 나오면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잖아. 맞아요. 뭐 하지 마십시오. 기초로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결정을. 뭐에다가? 어제가 어땠는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더 나가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글의 키 센텐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하지 마라? 당신의 과거가 어땠는지에 당신의 미래의 결정을 기반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됐어요? 정답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몇 번? 2번. 미래를 생각할 때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세요. 갈 수 있겠죠? 자, you must decide.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아주 고마웠고 너희들이 문제를 풀기 너무 쉽게 나온 게 방금 명령문도 마찬가지고요. must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야? 주제문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맞아? 당신은 뭐 해야 한다 라고 나와버린다고. 됐어? 당신은 뭐 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뭐 하는 것을? 잊기를 결정해야 되고요. to forget과 그리고 let go of 놔주다라는 뜻입니다. 놔줄 것을 결정해야 된다. 뭐를? 당신의 과거를. 맞습니까? 당신의 과거의 경험들이라는 것은 are the thief of the today's dreams. 오늘날의 꿈의 도둑이다. 단지 뭐 할 때만 only when you allow 네가 허락할 때만 그것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그것들은 과거의 경험들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허락할 때에만 뭐다? 하나의 나쁜 도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2번인가요? 22번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Storyteller Sid Lieberman 이라는 사람은 자 이야기꾼 Sid Lieberman은 suggestion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뭐라고 보여주냐면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It, that 그리고 가운데 나와 있는 the story in history 이 부분을 우리는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해석 방법은요. that부터 해석합니다. 됐어요? 다시 뭐한 것은? 제공하는 것은. 맞아요? 뭐를? The nail to hang facts on. 어떠한 사실을 매달. 그쵸? hang on이란 매달다, 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사실을 매달 수 있는 못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뭐다? history에서, 역사에서의 이야기이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 뭐? The story. 맞아? 그리고 또 뒤에 나와 있는 거 hang the facts o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fact라는 것은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이야기다. 다시 아까 강조공법 해석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실을 걸 이 못을 제공하는 것은 그리고 이 강조 대상 앞에 뭐라고? 바로 라고 해석해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바로 역사 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 글의 요지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디? 강조부터. 강조 왜 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강조를 왜 했겠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써놨으니까 강조를 해놨겠지. 여기서부터 그 다음 문장까지요. 예, story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key sentence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생각 잘 해줘야 돼, 얘들아. key sentence가 문장에서 단 한 문장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학생들은 기억합니다. 뭐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뭐 할 때?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연결될 때, 뭐와 연결될 때?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역사 교육에는, 얘들아, 역사적인 사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였다? 스토리였다. 이야기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According to a report, 한 보고에 따르면 고등학교입니다. 콜로라도 주에 있는 이 볼더의 한 고등학교는 현재 지금 실험을 하고 있나 봐. 뭘 가지고? With a study of presentation of historical material. 역사적인 사료의 제시에 대한 연구겠죠.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어. 자, storytellers는 맞아? 이 이야기꾼들은 보여준단 말이야. 그 자료들을. 어디에서? 이 극적인 맥락에서. 맞아? 극적인 맥락이란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가? 극적이란 말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스토리적인. 맞아? 스토리적인 맥락에서 자료를 제공한단 말이야. 학생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룹 토의가 뒤따릅니다. 학생들은 are encouraged, 장려됩니다. 뭐 하도록? 더 심화해서 읽어보도록 장려됩니다. 대조적으로. 좀 대조적으로 이야기 나와 있으면 애들아,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스토리를 이용한 교육이었지. 그러면 그 대조적으로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그 뒤쪽은 스토리를 이용하지 않는 대조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내 말 이해합니까? 대조적으로 또 다른 그룹의 학생은 is involved in a 단어 어렵습니다. 뭐뭐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연구 보고 기술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의 결과가 뒤 나와 있죠. 이 연구는 보여줍니다. The materials 하고 나와 있죠. 괄호 한번 쳐볼게요. presented부터 어디까지? storytellers까지. 문장의 동사는 has 하고 나와 있죠. 앞에 주어가 바로 material이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자, 이야기꾼에 의해서 제시된 이 자료들은 has much more interest, 가지고 있다. hey, much라는 말 해석 잘해줘야 되지 않겠니? 뒤에 more이라는 비교급의 강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석하니? 해석 첫 번째, 훨씬이라고 해석은 하겠죠. 이해합니까? 이 훨씬과 같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불러볼까? even, still, far, a lot. 이 녀석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much까지요. very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어법 시간에 배우죠. 훨씬 더 많은 뭐를? 흥미를 가졌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향을 가졌다. 뭐보다? that. 이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material 그대로 받고 있는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 자리에 those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가시고 gained, 얻어지는 뭐를 통해서? via traditional method,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료보다 더 많은 흥미와 개인적인 영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정답 어디로 가니? 우선 정답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뭐야? story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맞아? 어딥니까? 4번. 역사를 가르치는데 스토리텔링의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23번입니다. 계속 이게 조금 이게 뭐라 그러느냐, 줄 간격이 굉장히 좁지 않니 지금 이거? 그렇지. 나중에 쌤이 실제 시험 대비 들어갈 땐 좀 바꿀게요. 아셨죠? 네, 시험 대비. 갑자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네. 시험 대비 생각하니까. 여러 고등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진짜 몇 번, 지난번은 월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진짜 고등학생 되게 힘들다, 그치? 아까 선생님이 가르치던 제자들이 지금 대학교 가서 왔거든? 아까 학원을 한번 찾아갔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더라. 그 친구, 인하대 인하대 영문과인가 갔다고 그랬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대학생이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3년 동안 너무나 기다렸는데 학교에서 또 기다리래요. 이렇게 하고 있대, 지금.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 광주에 있대. 광주에서 인하대인데 지금 광주에서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다. 똑같이.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학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 이거? 그치? 우리는 지금 수업을 하지만 그 친구들은 수업을 못하는 거잖아, 학교에서는. 그치? 갑자기 또 열받네? 우리 딸 3번 나갔다니까, 지난달에? 유치원을? 근데 이제 되게 가타부타 말이 없네?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그쪽 원장님께서. 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공부나 합시다. 그쵸? 제가 어쨌든 한번 유치원을 한번 찾아가긴 할 거야.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면서 찾아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손소독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덥석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끝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손 관리 다 잘하세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빨리 써. 네가 써야 내가 안 쓰지. 니네 이거 알고 있으면 돼. 마스크가 딱 한 장이 있어. 근데 10명이 있어. 누구한테 씌워야 돼? 자,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9명이 있어. 맞아? 마스크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한테 줘야 돼? 너무 어려운 말인가? 왜? 너부터 살아야 되냐? 누굴 줘야 돼? 아니야.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아.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제일 좋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타액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금 한 명 더 오늘 더 확진자 추가됐죠? 학동 세라믹 거기 관리하시는 분인가 봐. 어떻게 그분 그쪽도 아니래매. 특정 종교 집단도 아니래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진짜. 나도 아니야.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라고 나와 있어.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To take the stairs. 계단을 타라고요. 뭐 대신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혹은 또 뭐 해보라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일하러 가라고요. 이것은 좋은 전략들입니다. 왜? Climbing stairs. 당연히 이 계단을 오르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운동을.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야. 뭘 위해서? 이 대중교통편을 위해서. 그쵸? 이 운송을 위해서 이동하는데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기 때문에? 종종 meet 만나다 하지 마세요. 충족시키다. 다시 뭐라고? 충족시키기 때문에요. 그들의 필요성을. 뭐에 대한 필요성? 육체적인 활동의 필요성을요. Hey, 동그라미. However,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 글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글의 중반부까지, 글의 중반부까지는 아니네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후에 however이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대부분 이 글의 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통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들입니다. 그 사실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생각에 대한 반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겠지. 됐어요? 통념, but, 자기 생각. 이게 가장 흔한 여러분 글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face 뭐합니다? 직면합니다. 어떤 뭐에 직면한다? 장애물. 그들의 환경에서. 근데 어떤 장애물이야? That prevents such choices. 그러한 선택들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됐습니까? 이 글의 요지입니다. Few people. 그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얘들아, few people 하고 뭐가 나와 있어? 문장에서 주어에 부정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A few가 아니고 그냥 few 하고 나와 있어. 우리 주어에 부정이 붙어 있다. 그러면 동사에 not 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 동사의 부정을 만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다시.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어요? 뭐 하는 것을?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어떤 도로에서. 어떤 도로니? That lack safe sidewalks or marked bicycle lanes where vehicles speed by or where. 말 엄청 기네, 그치? 그럼 여기 도로는 당연히 어떤 도로였겠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어떤 장애에 직면하게 되는 도로지 않을까? 맞아. 장애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어떤 도로였어? 부족한 도로였다고. 안전한 보도가. 맞아요? 혹은 표시된 bicycle lanes가 부족한 도로입니다. 맞아요?
레인스 하면 여러분 그냥 도로, 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하는? 어떤 탈 것들이, 뭐 자동차라고 생각할까요? 자동차가 speed by, 속도를 내어 지나가는. 혹은 어디야? Where the air is polluted. 어떤 공기가, 대기가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서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됐어요? 똑같은 말이 나와 있네요. If you choose, 걷는 것을, 그치? 걸어 올라가는 것을, 어디를?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불편하고 어떤 안전하지 않는 계단에서요. 현대적인 건물에서. 아, 이 계단이 이렇게 생겨봐봐. 그치? 아니면 계단이 막 진짜 원래 계단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치? 계단이 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 그렇지? 근데 요새 계단들 다 많이 이렇잖아. 계단 안 좋은 계단들 굉장히 많지 않냐? 그치? 자, 대조적으로, 야, 이 대조적으로란 말이 나왔으면 우리 연결어 위주로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쉽다라니까, 얘들아. 대조적으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뒤에는 어떤 환경이겠어?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 나오겠지. 좋은 환경이 나온 사람들은 예, 운동 잘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글이 마무리가 된단 말이야. 맞아? 다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어? 주위 환경. 맞아요? 주위 환경에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다.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게, 더 플러스 알파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운동을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 예,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글 안에서만 찾아주자고.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실제 수능도 마찬가지야.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글 밖에서 플러스 알파를 추론해보세요 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반드시 글 안에서, 내부에서 끝내자. 됐어요? 계속 볼게.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Living in neighborhoods.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마을이야? With safe biking and walking lanes, public parks, and freely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 여기까지입니다. 자, 안전한 자전거 타고 걷는 도로, 그리고 공원,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운동시설을 가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됐어요? use them. 그것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즉, 그들의 주변 환경은 신체적인 활동을 장려합니다. 정답 어디예요? 2번. 일상에서 운동의 가능 여부는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됩니까? 24번입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말이 나와 있죠. 자, 이 첫 번째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왔다? 물음표가 나왔다? 예, 이 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가 나와 있으면 앞으로의 글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제목은 사실 굉장히 고르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하는 것을. 뭐를? broad range of information. 넓은 범위의 정보를. 그러면 앞으로 글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우리의 아이들에게 넓은 범위의 정보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 방법에만 초점을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Let me prove to you. 뭐 하게 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증명하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지. 그치? 내가 증명할게. 라는 거야. 너에게. 뭐를?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천재라는 것을. 뭘 가진? 뇌를 가진. 근데 어떤 뇌야? 디자인된 뇌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저장하고 조절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는. 뭘 통해서? 제일 핵심 단어 뭐 나와 있어? 반복을 통한 기억. 다시 뭐라고요?
반복을 통한 기억을 통해서 정보, 이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컨트롤하고 기억하도록 디자인된 뇌를 가진.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 뭐였다? 기억, 반복. 이 핵심 단어들, 키워드들을 찾아주면 제목이 보인다. 그리고 imagine 뭐 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예시. 글쎄요. grocery store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식료품점이죠? 당신이 가장 많이 쇼핑을 하는 grocery store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요청한다면요. 뭐 하라고? To tell me. 나에게 말해달라고. 어디에 계란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주 가봤으니까. 다시 반복 학습이 되었으니. 계속 the average grocery store. 자, 평균적인 이 식료품점은 carries 다룹니다. 처리합니다. 10,000개 이상의 제품을. 하지만 당신은 빠르게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Where to find. 어디에서 그들 대부분을 찾아야 할지를. 왜 그럴까요? 그 상점은 뭐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의해 정리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have shopped. 쇼핑을 해왔습니다. 그 상점에서 어떻게 늘 몇 줄? repeatedly. 반복적으로.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렇게 정리된 물건들을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의한 배열은 make it easy, 쉽게 만듭니다. 뭐가? 당신이 기억하는 것을. 그 상점의 배열을. 당신은 categorize 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10,000개의 제품들을 단지 그 하나의 상점에서. 왜? 반복하니까. 그럼 여러분 앞으로 글은 여기서 뭐에 대한 내용이야? 반복과 기억이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정답 어디 있니? 오케이. 뭐라고 나와 있어? 반복과 categorization, 범주화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억의 핵심이다. 여기까지 할게요.